첫 번째 합삼은 윤석열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대변인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정치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권 인사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경찰 입건권을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Y를 치자. 윤석열 전 총장을 치자? 라고 해석이 될 법한 회유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권, 정권에 사람이라는 사람을 찾아주겠습니다.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은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과도 조율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안 하겠다 못하겠다 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언론에 도배가 됐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던 그날입니다. 사태가 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공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윤 총장 캠프에서 사퇴하신 게 이건 관련이 있나요? 누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공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실 거 인정은 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공작을 했다? 추가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Y가 윤 총장인가요? Y를 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추가 폭로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현재로서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법조인 두 분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동훈 논설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상당히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내용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좀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전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뭐 어떤 국면이 되는 겁니까? 심각한 국면이 되겠죠. 일단은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Y는 제 생각에 윤석열 그 총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일반 공직자가 아닌 정부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 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요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요죄가 그 미수범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그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까 강요죄의 목적이 성립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행위의 실행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강요죄 미수가 제가 봤을 땐 성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강요죄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지금 현 정권에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공작 정치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부터 뭐 민정수석하고 그럴 때 이 정부에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강변을 갖다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동훈 그 전 논설위원은 이동훈 전 기자는 저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명백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작 정치의 희생인 것처럼 말을 꾸며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 부담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한 것이 정말로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밝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추가로 기자들의 질의가 있을 거고 이동훈 전 위원도 입장을 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사실 존재했느냐 아니냐 즉 여권 인사가 정말로 찾아와서 경찰과 얘기가 끝났으니 Y를 치자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야 될 것 같은데 판사 출신이고 현재 야당 국회의원인 전주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그래서 뭐 이것이 뭐 사실이라고 하면 그 엄청난 정치 공작이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썼어요. 아 야당에선 진상 규명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쓰셔서
뭐 저희 당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금 뭐 어떠한 지금 뭐 규명 절차를 밟을지는 좀 그거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뭐 이동훈 당연히 이제 부장이겠죠. 그래서 어제는 그냥 여권 인사라고만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모 언론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한 것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좀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언제 만났고 또 누구를 만났고 또 어디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이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이것을 또 뭐 상대 그 지목되는 분이 부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 증거. 예, 국민들이 이게 정말 공작이 있었나 하고 믿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좀 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녹취 파일이나 예컨대. 뭐 그렇죠. 뭐 녹음을 전화 녹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아니면은 무슨 문자나 뭐 카톡이 오갔다고 하면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아니면 이제 어디서 만났다고 하면 뭐 CCTV 뭐 이런 게 우리나라는 지금 다 사실은 뭐 그 행적을 알려고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확보가 돼서 이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이제 그러면 이것은 훨씬 더 이제 중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건 이제 용두사미로 좀 끝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발언을 한 지가 아직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예. 때문에 좀 오늘 추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에서도 당대표가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만약에 이동훈 전 위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이 수사 정보를 갖고 여권 인사와 뭔가 모종의 계획을 짰다라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강력히 문제 제기할 방침이시라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근데 경찰은 어제 또 완전히 부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예. 뭐 이렇게 뭐 회유나 이렇게 한 사실이 없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이것을 뭐 그냥 뭐 고소장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수사 자체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여권에 이제 누구냐가 이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라고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는 순간 또 이것은 지금 뭐 민주당 경선 진행 중인데 앞으로의 경선 국면이나 대선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사실 수사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예. 이제 이 영향력을 이제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진척을 해나갈지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조금 전에 재차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김영주 의원님, 삼류 자작극 같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동훈 전 위원이 꾸며낸 삼류 자작극이다. 공작이라면 그 여권 인사의 이름을 밝혀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동훈 전 논술위원이 답을 해야 되겠죠. 자작극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더 핵심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를 분명히 밝히는 게 우선이고 또 자칫하면 그 내용이 부실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이목을 본인으로부터 여당 모 의원 혹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유를 했던 사람들로 말하자면 인식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둘 다 자작극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여당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말 빨리 예. 이동훈 논술위원이 누구였다, 어디서 어떻게 이런 협박이나 회유가 들어왔다는 걸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논박을 계속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게나 야권에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건 크게 또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삼류 자작극이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삼류 자작극이라면 여권 인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다라는 쪽으로 드러나면 완전 삼류 자작극이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기자의 시각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그렇죠. 한데 사실 말 자체는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니까 여권 인사가 나를 찾아와서 Y를 치고 우리를 도와주면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걸 거부하자 그때부터 언론에 자기의 사진과 얼굴이 도배됐다. 자, 이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권 인사는 최소한 경찰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를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여권 인사가 존재하나? 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죠. 예. 두 번째는 경찰과 청와대와 언론을 언론을 최소한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율할 그런 수 인사가 있어야 과연 한다. 누구지? 라는 의문이 하나 들죠. 두 번째는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글쎄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Y를 어떻게 치고 여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죠? 근본적 의문이 있는 거죠. 과연 언론사 기자 출신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론의 지지로 올라간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권을 도대체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말을 믿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제가 볼 때 내년 3월 9월 대선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뭐 특검을 갈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야말로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을 던진 겁니다.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그야말로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예. 그렇다면 책임은 정혁집에서 얘기했지만 결국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져야겠죠. 이 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제안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자식의 혐의를 덮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다음에 어떤 주장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가 상당히 날카로운 의견을 던졌습니다. 네 분의 어떤 공통적인 건 주장을 제기한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런 공작설을 들고 나온 만큼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선판을 뒤흔들 만한 이슈와 논란을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런 제안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을 본인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관련된 질문인데 이 논란이 지금 뭐 논란의 규모랄까요? 이게 커졌어요. 애초에 야기됐던 건 본인이 중고의 골프채를 이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뭐 대가성이 아니라고 하면 이 금품 한도 100만 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히 김영란법으로 처벌하냐 마냐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범법의 논란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지금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이런 공작설을 꺼내 들고 나옴에 따라서 이 규모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부정청탁 금지법 사안 정도라고 하면 뭐 큰 문제,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죠. 뭐 골프채가 이제 중고채고 뭐 그 다음에 풀 세트도 아니고 아이언 세트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됐을 거고 그날 골프 쳤대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골프 비용도 이동훈 전 위원이 논설위원이 부담했을까 그것도 의심이 되고 그러면 한 100몇십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동훈 그 전 기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한 건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동훈 전 기자가 그 윤 총장의 대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뭐 다른 다른 그 기자들도 몇 명 연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본인이 대변인이고 막 윤 총장이 여론조사 1등이었을 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더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 이재명 부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자신의 손을 떠나가지고 이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전 의원님. 네, 이제 이동훈 근데 전 다른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는 게요. 다른 측면. 예, 그러니까 이번 이제 수사의 목표가 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협조를 안 했더니만 그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날, 이 본인 관련 기사가 언론을 도배했다. 지금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짜 수산업자는 이제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110억 원의 그 사기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그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것을 다 미리 알고는 있었을 수 있죠. 경찰이 충분히.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안 하다가 이동훈 논설위원이 윤석열 총장 대변인으로 가니까 이제 이 수사에 그러면 본격적인 개시 시점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이동훈 부장이 그 대변인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윤 총장의 관계 때문에 그 이동훈 논설위원이 네. 결국은 오히려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이제 경찰의 이번 그 수사의 목적이 뭐냐? 사실 모든 이 정도의 금액이 모두 다 그럼 그동안에 입건이 되고 조사가 됐나? 그거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 경찰의 조사가 과연 정말 진정한 법 앞에 평등을 지키는 조사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동훈 부장의 이런 이야기가 지금 뭐 사실이 아니다, 이제 뭐 허위다. 근데 이것을 단정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이야기를 좀 더 털어놓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금 의미와 의견들이 압축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훈 전 논설위원 본인의 혐의와 관련돼서는 어떤 해명을 추가적으로 내놨을까요? 지난해 8월 중고 골프채를 빌려서 사용했다. 이후 저희 집 창고에 풀 세트가 아닌 아이언 세트만 보관됐다. 당일 오전 큰 비가 와서 라운딩을 안 할 생각으로 골프채 없이 갔다가 빌려서 쳤다. 실체적 조사도 없이 입건만으로 경찰이 언론 플레이한 것은 인권유린, 법적 조처를 취할 것이다. 경찰은 반박, 경찰은 법과 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결과적으로 보면 비가 오는 날 골프치 생각 없이 갔다가 빌려쳤다. 그 풀 세트는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이언 세트는 본인의 집에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골프 치지만 저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골프 4명이 치지 않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가지 말자. 그럼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래도 가보자. 혹시 비가 그칠 수 있으니까. 갈 때 골프채를 안 갖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 갖고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갔더니 이제 비가 그쳤어. 그래가지고 골프채를 빌렸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 채를 2개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프채를 받았으면 빌려서 쳤으면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 해명한 그 내용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아이언 세트만 싹 빼가지고 그 차에 실어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안으로 집에서 보관 중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이언채가 얼마일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그 가짜 수산업자가 별것도 아닌 그런 채를 선물이라고 줬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아이언채 같은 것도 세트도 천차만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당히 고가의 것을 주지 않았을까. 뭐라고 밝히진 않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그 부정청탁 그 방지법, 금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런 저 해명은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것이 네. 아닌가 싶고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익준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앞서서 말하는 것 중에 골프 비용을 누가 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바로 잡겠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풀세트의 골프채는 당연히 고가일 것 같은데 아이언 세트도 100만 원이 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꽤 비싼 퍼트가 있을 수 있죠. 중고라 하더라도. 그랬을 때 뭐 세트가 지금 아예 세트를 안 갖고 갔다면 아이언 세트를 하도록 여러 개 되면 그에 합하면 그죠? 하나하나는 2, 30만 원. 중고도 한 2, 30만 원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 서너 개만 이렇게 갖고 와도 그게 100만 원이 훌쩍 넘을 수 있는 것이죠. 한 개당 100만 원짜리 아이언 세트. 그렇군요. 아이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세트는 실제로 100만 원 넘을 수 있다. 전혁진 변호사 말처럼 저도 전혁진 변호사가 골프 치면서 신발을 빌린 적은 있어요. 예. 그러나 골프채를 2개 갖고 와서 골프채를 예를 들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아무리 비가 와도 골프채를 싣고 가서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다가 하면 하고 아니면 밥만 먹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건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군요. 예. 정혁진 변호사에게 빌린 그 신발 혹시 집에 가져가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납했죠. 별로 신발이 굉장히 오래된 낡은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확실하십니까? 반납한 네,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던 이 공작설에 대해서 야당 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과거에나 있을 법한 그 정치 공작, 조작 이런 것들이 다시 연상되는 대목인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회유했다는 여권 인사가 누군지도 철저히 밝히셔야 할 것이고요. 저희는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